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지식의 반감기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삶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지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식이 가면 갈수록 이 효용 가치가 점점 빠르게 소멸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런 인공지능 분야는 이 지식의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데요. 진짜로 하루에 그냥 눈 감았다 떠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요. 또 이전에 통용됐던 지식들이 다음 날이면 또 무용지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사실 AI가 인간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기에는 너무 좀 약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런 뭔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은 AI가 침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 현재 와서 보시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거나 그림을 만드는 창조적인 영역을 AI가 굉장히 빠르게 점령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좀 적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특강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형 AI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챗 GPT일 겁니다. 챗 GPT는 저 22년 11월 말에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단한 기술인데 효용 가치가 좀 없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GPT가 등장하면서부터 내 말도 잘 알아듣고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네 신기한 장난감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제 23년부터는 열광하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챗GPT를 안 쓰는 사람이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또 어린아이부터 좀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서비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GPT를 능가하는 다양한 다른 대체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GPT를 자주 쓰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어디 많이 쓰냐면 일단 강의 교환 제작하는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사실 강사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순서대로 전달해야 될지 이런 교환을 짜는 게 굉장히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생성형 AI가 워낙 기본 지식이 많다 보니까 괜찮은 교환을 짜줘 하면 초반을 싹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이런 교환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간단하게 이제 코드 개발도 진행을 하는데 코드를 개발할 이제 코드라는 건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앱을 개발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코드 개발할 때 사실은 원래 제가 하나씩 다 직접 타이핑을 했는데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시간을 훨씬 단축시키면서 코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괜찮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개인 취미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 한 번씩 해보신 경험 있으실 텐데 유튜브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좀 촬영을 할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대본 이런 것도 짤 때도 제가 혼자서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끙끙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 챗GPT를 이용해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빠르게 괜찮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 GPT를 통해서 만든 컨텐츠들이 기존에 제가 했던 것보다 조회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이제 이런 GPT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GPT, 챗GPT라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사용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은 타 서비스에 비해서 초기 사용자를 모으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고 단 5일 만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튼튼한 두꺼운 사용자층을 가지고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아직 조금 연령대가 달라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생성형 AI를 이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어디서 많이 쓰게 되냐면 역시 한국인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주를 좀 알아보거나 나의 운세를 알아보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도 이런 GPT를 이용해서 나의 운세를 가볍게 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통계치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 연령에 거쳐서 이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이제 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생성형 AI를 사용했던 경험이 무려 95%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성형 AI에 대해서 초기에 비해서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나오는 결과물들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 생성형 AI를 뭔가 인공지능을 쓴다라는 게 약간 꺼리낌한 그런 느낌을 가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워낙 친숙하게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내다 보니까 생성형 AI 괜찮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더 많이 생겼다고 조사가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생성형 AI가 너의 일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를 점수로 한번 물어봤더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 평균의 한 7.94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일상과 이런 삶의 미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생성형 AI를 접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테스트 하나 만들었거든요. 또 우리 또 요즘에 애견형, 테토형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QR코드 제가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게 되면 내가 이 인공지능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한번 테스트를 잠깐 해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로 나올 겁니다. 인공지능은 나하고 완전 친해 라고 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인공지능이 뭐죠? 인공지능 먹는 건가? 라고 해서 인공지능과 진짜 친하지 않다라는 점수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디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지 나는 과연 인공지능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가볍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오늘 특강 들으시면서 인공지능과 많이 친해지는 시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찍으시면은 바로 해보실 수 있거든요. 문항도 한 몇 문항 안 돼서 금방 합니다. 참고로 제가 특강을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대상분들이 인공지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공지능과 서먹서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과연 인공지능은 나의 친구에 속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다들 신청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공지능은 나의 친구 쪽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저기 뒤에 세 분은 혹시 친구분들이신가요? 네. 아 어때요? 여기 4개 중에서 뭐 나오셨나요? 친해지는 쪽으로. 친해지는 중? 그래도 꽤 높게 나오셨네요. 네, 나머지 2분도 비슷한 느낌인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꽤 친한 분들 계신 것 같고요. 혹시 나는 인공지능과 서먹서먹이다 아니면 인공지능이 뭐죠? 먹는 건가? 조금 더 밑에 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오, 그쵸. 보통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공지능과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인공지능이 뭔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이런 이미지도 제가 나중에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마인드셋부터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일상을 바꿔내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아마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는 바로 모바일, 핸드폰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핸드폰 내에서도 우리 앱스토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 모바일이라는 게 활성되기 이전에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하려면 그 작업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가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핸드폰, 모바일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면 손쉽게 어떤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식으로 일상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진짜 제 친구들도 보더라도 어린 애들도 혼자 알아서 유튜브 들어가서 노래 틀고 신나게 영상을 보는 수준이 될 정도로 이 앱을 설치하고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기본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가까운 우리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 번 또 등장을 하게 됐죠. 바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사진을 편집한다 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럼 사진을 편집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진을 편집하려면 뭔가 포토샵 같은 우리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배워야만 내가 사진을 편집할 수 있다라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뭔가 배경에 있는 걸 뭔가 지우거나 아니면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거나 이런 작업을 하려면 어떤 툴을 익혀야만 사진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게 과거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조금 핸드폰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사진 편집하려고 하면은 손가락만 있으면 되죠. 손가락만 있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좀 써보신 분들은 글만 잘 쓰면 이미지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명령을 내리듯이 나는 이 동그라미 치면서 이 부분에 있는 나무를 지우고 싶어. 아니면 이 부분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줘 라는 식으로 이 손가락과 장문만 할 수 있으면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툴을 익혀야 된다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작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진 편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업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있는 어떤 일들을 자동화하는 것들도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부탁하면 결과물을 주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패러다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작업을 하려면 뭘 익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한테 부탁만 하면 됩니다. 말만 잘 쓰면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를 두고 우리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들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좀 했었습니다. AI는 위대한 평준화 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를 상향 평준화 시켜주는 시대가 됐다고 저도 엄청나게 많이 느껴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느끼냐면 글쓰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맨날 이런 특강할 때마다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조직에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글을 못 쓰거든요. 글을 진짜 못 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가 지시했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문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글이 너무 깔끔하게 잘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바로 물어봤어요. 이거 너가 쓴 거 아니죠? 직접 쓴 거 아니고 지금 뭔가 생성AI로 가져온 거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능력 자체가 거의 진짜 전무하다시피 너무 못 썼던 친구가 진짜 보기 깔끔할 정도로 글을 잘 만들어서 오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AI가 진짜 이렇게 뭔가 사람의 능력을 보통 평준화시켜주는 나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생성AI를 쓰지 않고 있더라도 생성AI를 통해서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들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히 제가 있는 분야 중에서도 요 프로그래밍 분야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분야도 이 AI의 힘을 좀 많이 평준화의 힘을 많이 받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뭔가 웹사이트나 앱을 만들기 위해서 전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게 되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배우려면 여러분 보통 저희가 쓰는 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를 하거든요. 6개월 정도는 배워야 그래도 내가 어떤 그럴듯한 핸드폰에 있는 앱이나 아니 웹사이트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평준화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요 AI한테 부탁을 하면 그 6개월간 배운 수준의 기본 결과물을 AI가 생성해주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건 어떡하죠? 특히 이제 저는 프로그램 분야도 그렇고 또 AI가 평준화를 주는 여러 분야를 보면서 내가 그러면 인간으로서 쌓았던 이런 지식들을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AI가 평준화를 시켜주긴 하지만 그 결과물이 진짜 퀄리티가 엄청 좋다까지는 아니거든요. 퀄리티 좋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더 남들보다 낮게 더 한 단계 올려주는 건 사실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쏟는 게 허무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이 생산성, 시간을 좀 짧게 AI가 만들어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AI가 내 전체 일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작업에 대해서 한 80% 베이스를 만들어주면 나는 그 20%를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 내가 어떤 작업을 하려면 0부터 100까지를 직접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근데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한 80까지는 기본을 받아버리고 나머지 20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성형 AI를 보면서 내가 뭔가 좀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나의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고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도와주는 도구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생성형 AI 도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것들 보시게 되면 한 24년 기준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익숙한 서비스들이 좀 보일 겁니다. 저기 보이는 뭐 GPT, 그다음에 뭐 미드저니, 그다음에 소라, 클로드, 리튼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24년도 기준에 제가 대략적으로 좀
잘 쓰이는 것들을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25년 기준 되면 이렇게 많아집니다. 분야도 엄청 세분화가 됐어요. 24년도에는 영상 만드는 거, 글 쓰는 거, 사진 만드는 거, 막 이렇게 몇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죠. 일단 기본적인 글쓰기, 이미지 편집, 생성 이런 거 다 되고요. 그리고 분야를 더 세분화해서 회의를 도와주는 거, 아바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연구 도와주는 거, 3D 만드는 거, 자동화하는 거, 그 다음에 PPT 만드는 거, 음악 생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분야별 AI가 엄청 세분화돼서 고도화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런 특강을 하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와 AI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진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면 어떤 대단한 서비스가 나온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럼 저도 그거 따라가느라 벅차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모든 거를 다 알아야만 생성AI를 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잘 판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AI가 나왔다 해서 막 당황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그래도 내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분야 이런 분야를 좀 골라서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만약에 이제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제가 좀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있는데 연구 및 리서치 부분을 보면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한번 써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노트북 LM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학습 자료들 있죠. 영상이든 PDF든 PPT든 한글 파일이든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텍스트 뽑아주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 학습할 때 퀴즈 형태로 이렇게 답변을 주고받는 것들 있죠. Q&A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Q&A도 뽑아주고요. 또 얘가 음성 생성 기능도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음성으로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게 팟캐스트처럼 음성을 생성해주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료들 다 업로드 해놓고 걔를 통해서 요약된 거 그리고 그거를 음성으로 뽑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게 또 Q&A 형태로 질의응답 형태로 학습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대학생인데 내가 공부를 좀 공부할 양이 많아 이러면 저 노트북 LM이라는 걸 좀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재밌게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디 쓰려고 하냐면 저는 사실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을 듣는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 이걸 수업 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개인 학습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굉장히 사람들 눈길을 끌었던 게 구글에서 만든 영상 생성 서비스인 우리 비오3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럴듯한 영상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은 택시 차 아니거든요. 차 아닌데 차 안에서 없을 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뭔가 요리를 한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어떤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이게 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컨텐츠들 유튜브 이런 거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생성형 AI가 만든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가 이 생성형 AI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좀 제한하는 조치도 어느 정도 살짝 실시한 것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그 여러분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지금 세대 분들이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그 세대에 가면은 이러고 있겠지? 약간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저기 어디 저희 흔히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탑골공원 있죠? 그런 데 가가지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을 또 생성형 AI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거 한번 잠깐 보고 가실까요? 이것도 비오3라는 걸 이용해서 일반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만든 영상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빠져있는 최애 노래가 뭔가요?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나는 CK랑 릴모시핏의 러브. 또 다시 보자 돼 아빠가 뭐만 참 왼쪽으로마다 솔직히 AI로 만든 것 치고는 너무 진짜 같지 않냐? 지금 보신 게 다 생성형 AI로 만든 겁니다. 되게 자연스럽죠? 그 사람이 말하는 투나 아니면 피부 톤까지도 엄청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들이 이제는 진짜로 직접 촬영해서 만든다를 넘어서서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잘 돼가지고 이런 생성형 AI로만 콘텐츠를 만드는 쪽, 그래서 이런 영상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컴퓨터 그래픽 영화 보시게 되면 이제 CG 작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생성형 AI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짜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